자,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강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순매수가 끊기자마자 바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무너지는 상황,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추세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이 평소와 다른 게 뭐가 있고 하락장은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일단 오늘 자리에서는 작은 양봉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5일선 위에서 큰 양봉이 나왔어야 가장 좋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반대로 5일선을 위협할 수 있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마찬가지로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음봉 하나만으로 하락이 나올 거라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걸 어떻게 살려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주도 상승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5일선 밑으로 밀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밀릴 수 있다 치더라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5일선 밑에 있다면 추세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과 다른 점이 있다면 5일선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 하루 만에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걸 어떻게 일주일 이내에 얼마나 빠르게 괜찮은 캔들로 회복을 해주냐에 따라서 회복을 만약에 해주게 된다면 그 뒤로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며 만약에 안 좋은 캔들만 뜨면서 회복이 힘들어 보인다면은 다시 추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버나잇이나 스윙을 하기에 괜찮은 시장이라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어차피 오버나잇이 초반에 시세가 나올 때 파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는 거의 하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거의 하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락한다 해봤자 코스피는 1% 안팎, 코스닥이 1%가 넘어섰는데 오버나잇이나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1% 정도로는 종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고 이 지수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끊어낼 수가 있기에 최근에 오버나잇 하기에 좋은 시장이라 했습니다. 지금 5일선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오버나잇도 잠깐 중단하셔도 되고 오늘까지 한다 하더라도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시대는 이미 지나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신고가를 가거나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최소 1, 2년 정도 단기간에는 확실하게 어려울 거라 보고 있으며 1, 2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승이 불확실한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 풀려가지고 코스피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상위주 업종으로 주도주가 바뀌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에 어려운 상황이고 혹시나 이 자리에서 더 추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싸다고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삼성전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은 6월 초에 제가 6만원 초반대 정도에 좀 싸게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싸게 잡을 만하다. 어차피 나중에 한 번쯤은 반등해서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만원 초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가가 10% 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원 초에 잡았어도 10% 더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뜻으로 최근에 영상 올려드린 것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계속 버티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단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잡은 다음에 더 이상 바닥을 파지 않고 반등이 V자로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이미 매수 위치를 실패했기 때문에 탈출할 기회가 나왔을 때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영상에서는 탈출하는 기회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저점을 노릴 수도 없고 나중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바닥을 다 만든 다음에 끝없는 행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주도주에 의해서 코스피가 움직이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저도 집안에서 모든 가전제품을 삼성전자를 쓸 만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삼성 거를 쓸 만큼 좋아하는데, 안티가 아니라 이미 주식 시세는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단군 이래 처음 보는 대상승장에서 고점을 찍고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반등에서 못 살렸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릴 거였으면 지금쯤 주가가 6만원 중반대쯤에서 놀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증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과 최근에 없었던 오후장까지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 외국인의 매도, 5일선 깨버린 것, 이걸 일주일 이내에 다시 좋은 캔들로 살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살리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하락장에 대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 매매 위주라서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오늘 캔들만 보고서 일단은 한보 후퇴할 것 같습니다. 후퇴한 다음에 다시 이거 살리는 걸 보고 그 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으므로 단타 입장에서는 바로 후퇴를 하고, 단타가 아니라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회복을 해주는지 확실하게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세비캠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또 오늘 오후장까지 신규주들이 몇 개씩 움직이고 있는데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기관의 순매수를 보고 여기에 짜여진 외국인 단타 알고리즘이 대량 들어오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으며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외국인이 관여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세비캠이 거래대금과 함께 상한가를 찍은 상태인데 신고가까지 근접을 해서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하든 상한가가 풀려서 마감을 하든 내일 시장에서 잠깐 정도는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으면 신규주 먹기가 수월했는데 수산인더스트리도 만약에 외국인의 관여가 없었더라면 지금 당장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리지만 이 대량 들어온 게 최근 보로노이라든지 양봉 떴으면은 양봉을 다 깎아 먹는 하락, 또 이때 양봉 떴으면 양봉을 다 깎아 먹는 하락, 룬이 또 양봉이 떴으면 양봉을 다 깎아 먹는 하락, 다 똑같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손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5일선을 깨고 있는데 진짜 끌리는 종목이나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굳이 무리해서 오버나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치만 잘 잡는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선수친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고점을 뚫은 금량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내일 시장에서 장 시작하고 한 10분 지난 뒤에 안정적인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 그때 눌림목을 이용한다든지 세비캠 쪽에서 신고가 잠깐 뚫어주는 분위기에서만 공략을 하는 게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한 게 아니라면 그냥 CPI가 어떻게 나오고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한 걸음 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패턴이 지독하게 변해서 참 아쉽긴 하지만 아무리 신고가를 뚫어준다 하더라도 그 신고가에 무조건 기대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선점한 수급이 들어와 있다면 아무리 고점을 뚫어준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차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전에 고점을 뚫어주는 예쁜 차트라 하더라도 요즘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대동전자라는 종목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아무리 오늘 떨어져봤자 보합 이상에서 마무리하겠지, 뭐 단일가라도 걸리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5%에서 거래가 되던 게 현재는 마이너스 6%에서 거래가 될 만큼 요즘 신고가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전에 차트가 좋고 끌린다 하더라도
신고가에서 계속 보유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신고가를 찍으면 오히려 그걸 활용하거나 적당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이지,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매매를 보면 거대 수급 주체인 내국인에 맞춰서 숨바꼭질 하듯이 대응하는 게 전부인데, 분명 1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쭉 계속 외국인의 수급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자리를 찾아내고 적당히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씁쓸할 뿐입니다. 수익을 내는 게 쉽진 않아도 튼튼한 돌다리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에 꼭 외국인 수급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